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무기는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멋진 무기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소련이 만든 F-35B의 아버지입니다. 약141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전투기인데요. 이걸 만약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상당한 수준의 밀리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이 착륙기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해리어 전투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F-35B 전투기인데, 이건 이제 서방 영국에서부터 미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서방 계열의 전투기고, 소련에도 당연히 이 해리어 전투기처럼 수직이 착륙하는 경쟁 기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지금 소련이 만든 F-35B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35B는 자기 아버지가 바로 소련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예프급 항공 순양함의 탄생과 인민의 해리어 약38의 탄생이죠. 소련은 이 쿠바 사태 때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기가 질려버렸어요. 야, 우리도 저런 거 좀 가지고 싶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1960년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원자력 항공모함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또 원자력 순양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아토믹 함대를 만듭니다. 핵 함대를 만들었어요. 그거 보고 이제 그거 가지고 지중해에서 막 폼 잡고 다니고 하니까 소련이 기가 확장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항공모함 갖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 키예프급 항공 순양함입니다. 이제 한 43,000톤급 정도 되는데, 당연히 미국 거보다 덩치가 작으니까 여기는 수직이 착륙 버전이 있어야 되죠. 이때 영국이 해리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리어처럼 수직이 착륙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약 38이라고 하는 수직이 착륙기를 만들고, 그리고 키예프라고 하는 항공 순양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키예프는 총 4척을 만들었죠. 1번은 키예프, 2번 민스크, 3번 노보로시스크, 4번이 에드미랄 고르시코프,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키예프는 이제 냉전 해체 후에 중국에게 팔려서 지금 현재 중국 텐진에 지금 뭐 박물관으로 있고요. 그리고 2번함 민스크와 3번함인 노보로시스크는 우리 한국의 해체 업체가 수입을 했어요. 샀어요. 그런데 이제 노보로시스크를 해체를 하고 민스크를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론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중국에 되팔았고, 4번함인 고르시코프는 완전히 새 거였습니다. 그거 이제 인도가 사가가지고 지금 인도의 개조를 해가지고 인도의 항공모함이죠. 비크람 아디티아. 그거로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항공모함 역사인데, 여기에 약 38을 이제 실려고 샀어요. 야, 이제 우리도 붉은 함대도 미제놈들 때려잡을 항공모함 갖게 됐다 이 말이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크 38이 하늘로 띄어보고 미국하고 슬쩍 한번 어깨 한번 부딪혀 보니까 이게 성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미국 항공모함은 이놈들로 무장하고 해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로 F-14 톰캣입니다.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뭐 상대가 되게 생겼습니까? F-14 톰캣 지금 다시 그대로 이 성능 그대로 부활한다 해도 그래도 뭐 순위 안에는 들어갈 만큼의 엄청난 이 성능이 1970년대 이 성능이었으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놈이었죠.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경쟁 상대를 상대로 약 38이 이게 이 동체는 똥똥하죠. 왜냐면 수직이 착륙 엔진을 넣어야 되니까 동체는 똥똥한데 날개는 짜리몽땅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동성이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빠르길 하나 초음 속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장량은 완전히 그냥 극악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레이더에 피닉스 미사일 정말 엄청났죠. 그래서 야, 이게 뭐야? RC 장난감이야? 이제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센 놈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명 제대로 된 VTOL 전투기를 만들어 와라. Vertical Takeoff 랜딩이죠. 수직이 착륙기 만들어 와. 소련 국방부님이 알렉산드르 S 야코블레프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동무, 지난번에 납품한 야크 38은 그냥 실험적인 기종인 거지? 그렇다고 말해. 안 그러면 올겨울에 유진리 섬에서 북극동 곰들이랑 생활 총화해야 될 거야. 빨리 말해! 동지도 참 제가 그거 실험용이라고 보고 드렸었는데 그걸 또 못 보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수석 설계사 전부 동원해서 새로 설계 중입니다. 그 국방부가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 당연히 수직이 착륙 가능하면서도 미제놈들 항모 전투기에 맞짱 뜰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 설계 맞지? 그래서 야코 블레크프가 저희가 설계안을 50개 넘게 그려봤는데 초음속을 하면 수직이 착륙이 안 되고 수직이 착륙을 하면 초음속이 안 되는데 요구 성능 조금만 낮춰주시면 점점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가 아무래도 모스크바 동물원에 전화해서 북극곰 몇 마리 더 풀어나오라고 해야 되겠네. 동무는 가서 혁명화 단련 좀 받고 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유진이 섬으로 가. 이러니까 이제 야코블레프가 나이도 많은데 그 참 동지 소련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니까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연구원 동무들 전부 갈아 넣어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코블레프가 야크 38의 후속으로 진짜 센 거 수직이 착륙기 만들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만들었어요. 엔진이 무려 3개입니다. 상식을 깬 구조를 채택한 수직이 착륙 전투기 설계안입니다. 보시게 되면 엔진이 3개입니다. 희한하죠. 일단 조종석 뒤에 뚜껑이 열리고 여기 이제 수직이 착륙 엔진을 전용 엔진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RD41이라고 하는 엔진이고 이걸 2개를 집어넣었어요. 한 개를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올라간다. 그래서 2개를 넣자 해가지고 41.7kN짜리 엔진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83kN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수직이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기본 비행할 때 쓰는 이 큰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이 엔진 이게 한 개짜리 엔진을 집어넣는데 이게 152kN이에요. R79V300이라고 하는 엔진인데 152kN 엔진 하나가 150kN 이거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F-22에 들어가는 엔진이 157kN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센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런데 이 1970년대, 80년대에 152kN짜리를 만들었으니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전용, 비행 전용 이 엔진을 TVC 노즐을 장착을 해가지고 꺾어버려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습니다. 실제 이제 수직이 착륙하는 엔진은 이 전면에 있는 RD41 이 2개짜리 2개로 뜨고 그렇지만 이게 밸런스가 앞이 훅 들려버리니까 뒤에서 이제 메인 엔진을 가지고 꺾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 3개를 집어넣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직이 착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2kN짜리 메인 엔진이 비행용 엔진이 워낙 강력하니까 초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역사적인 첫 비행입니다. 세계 최초의 VTOL 초음속 전투기 야크 41인데요. 1987년 3월 9일 날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87년 3월 9일 날짜 딱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시겠지만 소련이 망하기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자, 이런 냉전의 완전 막바지에 첫 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기체 중량은 11.65톤, 최대 이륙 중량은 19.5톤. 그러니까 F-16하고 최대 이륙 중량이 비슷해요. 그리고 승무원 1명,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1.47. 이 마하 1.47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수직이 착륙을 하면서 초음속을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죠. 해리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F-35B가 나오면서 이 마하 1.47의 기록이 깨졌죠. 이제 마하 1.5가 넘어버렸으니까 F-35B는. 그리고 레이더는 N019라는 레이더를 넣었는데 이게 냉전 당시에 소련의 정보 요원들이 미국의 F-18 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APG-65라고 하는 그 레이더가 있어요. 기계식 레이더. 그 설계들 통째로 훔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F-18 호넷에 들어가는 APG-65를 이제 카피한 겁니다. 그 설계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집어넣고 무장은 30mm 기관포 한 문, 최대 100만 발의 기관포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별개로 또 2톤의 무장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대공 미사일 한 2발 또는 조그만 폭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더가 F-18 거를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한 70km 정도는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알라모라고 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단하죠. 당시 이제 미국만 해도 암람이 나오기 전이니까 스페로 미사일이죠. 미국도. 그 스페로 미사일하고 비슷한 능력의 알라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이 중거리 공대공 전투, BVR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전투기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첫 비행을 한 그날로부터 4년 후에 이제 수직 이착륙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이 수직 이착륙을 하진 않고 처음에는 단거리 이륙합니다. 그리고 수직 착륙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수직 착륙하고 있는 모습인데 놀랍게도 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이 영상이 현재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지금 캡처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에드미럴 고르시코프 함에서 지금 수직 착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991년 9월 26일 날 수직 착함 단거리 이륙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에드미럴 고르시코프에서 했지만 이런 이 항공순양함 43,000톤급짜리 순양함에서도 항공모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BVR 전투 알라모를 사용할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미국의 F-18 또는 F-14에게는 안 돼도 영국 인비시블이나 이런 것들한테는 이제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날짜가 말이죠. 1991년 9월 26일 정말 슬픈 날입니다. 왜냐? 소련이 공식적으로 망하는 날로부터 석 달 전이죠. 소련이 91년 12월 24일 망하면서 전 세계에게 냉전의 해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소련 망하기 딱 석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9월 26일 날 단거리 이륙 수직 착함을 했습니다. 뭐 역사가 우리가 다 지나왔으니까 아유 왜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9일 후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직 이착륙 테스트 하다가 고르시코프 하면서 착함을 하다가 폭파해 버렸어요. 왜냐? 이제 착함하고 있는 사진인데 착함을 하는데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 단거리 수직 착함하는 F-35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쿵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쿵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날 이제 훈련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연료가 가득 찬 상태에서 쿵 하고 찍는데 바퀴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체로 바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폭파해버렸습니다. 야, 비행 중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 완전히 세배였던 이 에드미럴 고르시코프 이 항공 순양함을 데미지로 확 입혀버리고 자기도 그냥 비행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바다에 빠지진 않았으니까 엔진하고 동체 일부만 손상을 했고 그래서 야크사는 이걸 최대한 살렸어요. 왜냐? 시제품이 4대밖에 없으니까 시제품은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렸어요. 그래서 다시 테스트 하려고 해왔더니 당국에서 비행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 테스트 비행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불과 이제 10월 5일이니까 불과 2달여 만에 소련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련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군수 회사들이 각자 도생, 독자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당에서 배급을 해줬죠. 이제는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크사도 자기 직원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고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1992년 소련이 망한 바로 그 다음 해 영국이 판보로 에어쇼에 출품을 합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당연히 정부는 없으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출품을 해서 이게요 미제놈들 해리어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초음속도 돼요 하고는 판보로 에어쇼에서 막 홍보를 해요. 왜냐? 이때 아시다시피 경항공모함의 광풍이 불었던 때죠. 그러니까 경항공모함 하는 뭐 스페인, 이태리, 뭐 니들 같은 그 서방 나토는 우리 거 안 쓰겠지만 다른 나라들 저기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우리 거 한번 봐봐 하고는 이제 판보로에서 막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쉽게도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판보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봐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던 차에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 아닙니까? 미국의 전투기 짱 먹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살짝 오더니 야 그거 특허 포함해서 모든 기술 $400 콜 오케이?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뒤에 메인 엔진을 꺾어가지고 밸런스를 잡고 수직 이착륙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RD-41 엔진이 벌겋게 지금 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하는 것이고 뒤에는 메인 엔진을 꺾어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 기술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안 같습니까? 바로 F-35에 B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제 JSF 프로그램을 할 텐데 여기에 우리가 수직이 착륙 전투기 버전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걸 하지? 하고 있던 차에 이 판보로 에어쇼에서 야크 141이 비행한 걸 보고 야 니들 아무도 안 사는데 기술 우리한테 팔아라. 4억 달러 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크사는 일단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콜 해가지고 이 기술 전체를 록히드 마틴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이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보잉하고 경쟁을 해서 보잉의 X-32와는 전혀 다른 이런 방식의 수직이 착륙 기능을 보이면서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잉의 X-32를 이기는 그런 개가를 마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야 말이야 예전에 소련 시절에 우리 만들다가 돈 없어서 그냥 접은 사업들 많잖아. 그중에서 쓸만한 것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우리 돈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거에 소련 시절에 했던 사업들이 다시 이제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이 야크 141도 올라왔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치열한 검토 끝에 이거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스텔스 설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F-35B에게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안 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야 저거 좋은데 그래서 저거 우리한테 좀 팔 수 없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중국은 지금 075형 상륙함, 4만 톤급 상륙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얹으면 마치 경항모처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한테 팔아. 이제 이렇게 이 중국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니들한테는 절대로 안 팔아. 이렇게 해서 안 팔고 있는데 아무튼 이 F-35B의 아버지가 된 전투기였죠. 이 F-35가 현재는 미국, 영국, 뭐 이탈리아, 또 앞으로는 일본, 싱가포르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이 항공모함에서 전체 다 운용되지만 원래 이 F-35B는 알고 보니까 그들의 최고적이었던 소련에서 나온 기술이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야크 141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